비움의 미학 이한의 나눗셈 인생 일부 완벽이라는 허상 번아웃의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완벽이라는 허상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잠식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완벽을 꿈꾸지만 때로는 그 완벽이라는 허상이 우리를 갉아먹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명언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한 사연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서울의 아침은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직장인 이하는 잿빛 빌딩 숲 사이를 가로질러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깔끔한 정장 차림은 매일 아침에 치열한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의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무표정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그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 피로 속에서도 날카로운 생존의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깊은 피로를 담고 있었으나 감히 흐트러질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한의 마음속에는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굳건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최고의 성과를 내야만 가족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앞서 나가야만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강박은 그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을 서서히 좀먹어 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팀장이라는 직책은 그에게 사회적 성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야근과 치열한 경쟁의 굴레를 선사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새벽까지 사무실을 지켰고 휴일에도 노트북을 놓지 못했습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동료들과의 비교는 그의 삶의 연료였습니다. 누가 더 높은 실적을 올렸는지, 누가 더 빠르게 승진했는지, 누가 더 인정을 받는지, 그 모든 것이 이한에게는 끝없이 달려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라 심각한 번아웃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그는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이한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멈추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강박적인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쉼 없이 달렸습니다. 마치 멈추면 죽는 경주마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경주의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그는 이 숨 막히는 빌딩 숲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과연 이한은 이 끝없는 경주를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2부 치명적인 실수 무너지는 완벽의 탑.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이한의 얼굴에는 며칠 밤을 새운 듯한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던 이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확인했던 숫자와 그래프들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는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결국 그의 손끝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저질러졌습니다. 인쇄된 보고서를 넘기던 순간 그의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던 탓일까요? 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가장 중요한 핵심 데이터가 담긴 페이지가
복이 흉하게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보고서는 마치 이한의 찢어진 심장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한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완벽주의의 탑이자 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찢어진 보고서는 이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 이한은 멍하니 찢어진 보고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심장이 거세게 울리는 소리만이 그의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해고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이한은 생애 최악의 절망에 잠식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도 없다고 믿어왔던 그의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처럼 그의 존재 자체의 의미가 상실될 것 같은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자괴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습니다.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이 그의 손바닥 위에서 맥없이 흔들렸습니다. 이한은 과연 이 절망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까요? 3부 무너지는 완벽의 탑. 결국 이한의 프로젝트는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한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얼음 송곳에 꿰뚫린 듯 아려왔습니다. 상사의 질책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이한의 심장을 갈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했던 지난날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해보다는 비난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이한은 회사 안에서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모든 대화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홀로 식탁에 앉아 허공을 응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하는 무너지는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샤워기 아래에서 뜨거운 물을 맞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야. 내가 완벽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어. 그의 자아는 깊은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하는 과거의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작은 실수에도 혹독하게 꾸짖던 부모님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에게 완벽은 사랑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었고 그 완벽이 무너지자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버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깊어진 다크서클, 그리고 힘없이 내려앉은 어깨. 그 모습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이한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그는 회복 불능의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그의 마음 속에서 강렬하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과연
이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사부 고독의 감옥. 프로젝트 실패 이후 이하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었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고 친구들의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깊은 동굴에 갇혀 외부의 모든 빛을 차단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침묵과 무기력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타인에 대한 깊은 불신과 함께 스스로에 대한 지독한 혐오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 못 이루고 지나간 시간들을 되짚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완벽주의의 강박은 그를 옥죄는 족쇄와 같았습니다. 그는 항상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평가했으며 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과 명예를 향한 맹목적인 갈망은 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늘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완벽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지금의 이 처참한 절망뿐이었습니다. 그의 소나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이하는 자신의 삶이 더섭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듯 보였던 지난날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완벽함에 집착해야만 했을까? 왜 타인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왔을까?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감옥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벽은 점점 더 높게 쌓여갔고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서 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희미해졌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들이 끊임없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들은 이한에게는 너무나도 멀고 이질적인 세상의 풍경이었습니다. 이한은 홀로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가둔 채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을 느끼며 천천히 침잠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둠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부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그림자. 이하는 차가운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겨울 공원의 스산함이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고 얼어붙은 나뭇가지들 사이로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희뿌연 안개처럼 드리운 절망감은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붉게 저무는 해가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지만 이한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빛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현실은 그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같았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연락할 용기가 없었으며 친구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그에게는 비난의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삶의 거대한 무게에 짓눌려 존재의 이유마저 상실할 것 같은 극심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듯한 한 노인에게 닿았습니다. 낡았지만 단정하게 차려입은 환경미화원 작업복을 입은 노인은 묵묵히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저녁 노을빛을 받아 길게 늘어진 노인의 그림자는 마치 고독한 수행자의 뒷모습 같았습니다. 이하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홀린 듯 그 노인의 묵묵한 움직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그림자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6부 나눗셈의 인생, 비움의 미학. 이하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김순복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몹시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한의 다급한 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빗자루질을 이어갔습니다. 이한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끓어오르는 절박함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결국 지난 몇 주간의 고통과 절망이 담긴 자신의 상황을 터져나오듯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고요한 눈빛으로 이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인자함이 가득했지만 그 깊은 눈빛은 이한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비극적인 과거, 그리고 왜곡된 신념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김순복 할아버지는 마른 손으로 빗자루 손잡이를 단단히 쥔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과 오랜 세월을 견뎌온 깊은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인생은 덧셈이 아니라 나눗셈이란다. 무엇을 더 채울까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비워낼지 생각해보렴. 그 한마디는 이한의 심장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그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태껏 자신이 맹목적으로 추구해왔던 모든 가치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이하는 할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비움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을 비워내야 한다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 차올랐고, 그는 김순복 할아버지의 말에서 깊은 깨달음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희망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부 내려놓음의 시작. 김순복 할아버지의 묵직한 지혜는 이한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거대한 폭풍을 깨웠습니다. 그의 삶을 옥죄던 완벽주의의 족쇄와 타인과의 비교라는 허상은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며 이한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던 이한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늘 앞만 보고 달려왔으며 스스로 만든 기준과 남들의 시선에 갇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슴 속 깊이 뿌리내린 불안감과 불필요한 욕심들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한기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 있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는 굴레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하는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부터 달라졌습니다. 늘 조급했던 걸음은 조금 더 여유로워졌고 굳게 닫혔던 표정에도 희미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업무 시간 외에는 불필요한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작은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늘 혼자였던 그의 식탁에 동료들과의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꾸밈없는 웃음소리가 사무실 한켠을 채우는 경험은 이한에게 낯선 따스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결과에 대한 강박 대신 과정에서 얻는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매일 밤 자신을 채찍질하던 자기계발 서적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전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며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비워내지 못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하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8부 새로운 시작, 나를 찾아가는 여정. 이하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마음의 평화와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경쟁과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할 일을 떠올렸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의 시간들은 그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전에 없던 온화함이 깃들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성과나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이 이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창한 목표를 쫓기보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김순복 할아버지에게 이하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 속에는 말없는 격려와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하는 이제 자신만의 온전한 속도로 빛나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장대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속에서도 그는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의 잣대가 아닌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비우는 삶은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라는 명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한의 이야기는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한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